북한의 핵 위협. 이게 이제 그냥 영화 속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됐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이대로 괜찮을까요? 최근에 이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굉장히 도발적인 해법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하나의 반도, 그리고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 이게 참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긴장감이 막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단 상황이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독일의 냉전 시절 전략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한번 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른바 양다리 외교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새로운 한국 독트린까지. 마지막으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말 그대로 새로운 적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진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통일의 상대로 안 봐요. 이제는 아예 명백한 적대 국가라고 딱 못을 받고 대화 창구도 다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전술핵을 쓰겠다 이런 위협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한반도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럼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우린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해답이 과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냉전 시대에 분단됐던 독일의 전략에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죠. 바로 할슈타인 독트린이라는 건데요. 원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만약 당신네 나라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 서독과는 외교관계 끝입니다. 딱 이거예요. 이 선언의 목표는 단 하나, 국제사회에 독일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오직 서독뿐이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였죠. 1955년에 서독이 이 독트린을 혜택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엔 비슷한 길을 갔어요. 그런데 1973년에 상황이 바뀝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풀리는 이른바 대탕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이 전략을 수정한 거죠. 남한이랑 북한이 동시에 국제사회의 멤버가 되는 걸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당시 시대 흐름을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이 오늘날 한국 외교에 아주 큰 딜레마를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 이른바 양다리 외교 문제인데요. 이게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 양다리 외교의 핵심은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에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랑 손잡고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겨가요.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우리나라를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한테는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트남이랑 라오스, 우리나라한테서 개발 원조를 받으면서 북한의 중요 행사에는 꼬박꼬박 대표단을 보내요. 심지어 우리랑 같이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어떻고요? 북한이랑 기술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명확하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 정치적, 외교적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늘려주는 꼴이죠. 자,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해법,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 독트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일부 파트너 국가들의 양다리 외교는 여전하고요. 대한민국이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주 대담한 해법이 뭐냐면 과거의 전략을 다시 한번 꺼내들자는 겁니다. 바로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을 도입하자는 거죠. 이게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예전에는 그 나라가 남북 양쪽이랑 다 관계 맺는 건 그들의 선택이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을 지지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확실히 하자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제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파트너가 된다는 건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거대한 시장, 최첨단 기술, 그리고 든든한 안보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나라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거기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자 이런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이 막강한 경제력을 일종의 지렛대로 쓰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안보를 해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동만큼은 더 이상 못 본 척 넘어가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주장은 한 단어로 딱 요약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무골호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줏대 없이 마음만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이용당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호구를 뜻합니다. 이 냉정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마냥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건 결국 우리 국익만 해친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는 외교적인 호구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익을 위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